안녕하세요. 미스앤무비즈의 김유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영화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오징어 게임, 킹덤, 스위트홈, 지옥 같은 OTT 드라마들로 한국 드라마의 그 컨텐츠들이 아주 글로벌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이 드라마들에는 유례 없는 괴물, 괴수들이 대거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괴물이나 물괴는 귀신이나 유령과는 달리 육체성, 물질성이 두드러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동안 사람들의 관심이 영혼보다는 육체에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런 컨텐츠들의 원류가 되는 한국의 괴수나 괴물을 다루는 괴수 영화들은 과연 어떤 궤적을 그려왔을까요? 한국 영화 최초의 괴수 영화는 1967년에 만들어진 김기덕 감독의 대괴수 용가리입니다. 같은 해에 우주괴인 왕마귀도 만들어졌습니다. 먼 나라의 원폭 실험으로 태어난 그 괴수 용가리가 판문점 부근의 어떤 갈라진 땅 틈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본의 원폭 피해의 메타포로 해석되는 고질라의 영향이 보이지만 용가리는 한국의 분단 상황하고 맞물린 이야기로 읽힙니다. 도심의 건물 숲 사이에서 괴수들이 서로 대결하는 장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어린이 드라마들에서 익히 보던 것들입니다. 일종의 문법처럼 작용하던 이러한 관습적 장면들은 당시 특수 촬영이 일본 기술진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없던 시절 킹콩에서처럼 괴수나 괴물들은 미니어처를 이용해서 스탑모션 촬영을 하고 또 그것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혹은 일본의 특수 촬영들은 파워레인저의 복마들이나 팽수처럼 사람이 속에 들어간 인형 탈을 쓰거나 의상을 입고 촬영을 하기도 했죠. 심각한 호러물이라기보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곰으로 만든 공룡 인형 같은 용가리와 왕마귀 같은 캐릭터들은 지금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그런 외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99년에 심영래 감독의 용가리가 등장했습니다. 엄청난 제작비를 소요하는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서 무시무시하고 아주 그럴듯한 자태를 지닌 용가리의 외양은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가리 캐릭터는 당시 그 관객들이 아주 익숙하게 보아오던 쥬라기 공원 속의 할리우드 공룡 크리처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제작비를 쏟아부은 심영래 감독의 무모함이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이렇다 할 괴수 영화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풍토에서 2006년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어떤 이변을 낳았습니다. 영화 속의 서울 도심 한복판인 한강에서 출몰한 그 돌연병이니 물고기 괴물은 미군 부대의 환경오염이 만들어낸 존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E.T.를 우울하게 비틀어 놓은 것 같은 이야기 구조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웃집 토토로의 그 농나무 정령인 토토로를 아주 호러블하게 이미지화하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본 감독의 이런 취향은 2017년에 상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옥자로 이어집니다. 여중생을 긴 꼬리로 감아주고 한강 위에 부서진 그 건물의 잔해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괴물의 스틸컷 한 장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괴수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2015년에 제작된 한반도의 마지막 신령한 큰 호랑이와 사냥꾼의 이야기를 그린 대호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어서 2017년에 장산범도 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장산범은 호랑이를 닮은 괴물에 관한 호러 영화였습니다. 또 2018년에 개봉한 물괴는 중종 25년에 도성에 물괴가 나타났다. 이러한 그 조선 왕조실록의 한 줄에서 상상력을 발휘한 영화였지만 그리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한국형 괴물들은 공룡 같은 용가리에서 긴 꼬리를 지닌 물고기 괴물로 또 점점 꼬리가 없는 포유류로 보이는 덩어리 괴물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 마리의 괴수, 거대한 괴물 같은 단일한 괴물적 존재가 이제는 수적으로 많아지고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은 이러한 괴물이나 괴수들의 스펙타클한 이미지를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다양한 괴물들의 형상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 홈에는 다양한 괴물 크리처들이 등장합니다.
덩어리 괴물에서부터 온갖 종류의 그 괴물의 몸이 막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고 기이하게 붓고 일그러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엽기 호러 취향의 관객들은 굉장히 눈이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름 붙이자면 괴물 바디 호러 장르라고 부를만 합니다. 또 연상호 감독의 OTT 드라마 지옥에는 거대한 이렇게 새 덩어리의 저승사자가 등장합니다. 그 둔중하고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죽음의 출몰은 다양한 반응과 해석 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대괴수 용가리에서 괴물에서 분화되는 다양한 괴물 혹은 괴수 이미지들은 새로운 컨텐츠의 한 갈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호러 장르로 자리 잡아가는 K-좀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